H2O인데 그것들이 이제 공유 결합돼서 전기 음성도가 O 원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공유는 공유인데, 그지? 이름만 공유야. 근데 이제 양성자가 플러스 8을 갖고 있는 산소가 8번이니까 8 쪽으로 훨씬 더 전자그룹이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그쪽으로 되게 전자가 많이 있어서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산소 원자 쪽으로. 그리고 수소는 뺏겨서, 그죠? 뺏겨서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고 있다 보니 이렇게 마이너스를 부분적으로 더 많이 띄고, 부분적으로 여기는 뺏겨서 플러스를 좀 띄고 있는 상태. 그런 극성을 띄고 있는 입자인 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물 입자들끼리 띠글띠글 모여서 많이 존재하겠잖아요. 그래서 물 입자들끼리 또 나는 마이너스를 띄니까 니랑 나랑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인력을 추가적으로 많이 가지면서, 그죠? 굉장히 응집력이 큽니다. 물 입자들끼리. 그러니까 응집력도 크다 보니까 비열도 높은 편이고 기하열도 큰 편이고. 그래서 기하열이 크니까 내가 땀을 흘렸어, 더울 때. 그러면 그 물이 기체로 기화되고자 할 때 많은 에너지를 막 빼들어서 가니까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좋더라. 그래서 이 물이 대부분 우리 인체를 이루고 있는 이 이유들 때문에 기하열도 높고 비열도 높아서 우리의 체온 유지에 아주 딱 좋아. 오케이? 딱 좋더라. 자, 이게 지금 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체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용매 역할을 해줘. 그죠? 여기서 흐르게 해줘. 그죠? 흐르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운반의 역할도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리고 내 몸의 체온을 이제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딱 좋게끔 해주더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 우리 인체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를 내가 설명을 했다면, 물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내가 한 70%죠? 그러니까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은 유기물이다 라고 표현하면 맞을까 틀릴까? 맞을 것 같지? 자, 너는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이야. 오케이?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은 무기물이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 거고, 유기물은 이렇게 우리 크게, 그러니까 고일통합과학을 넘어가면서 많이들 이제 오답으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들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도 조금 있어.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축으로 해서 탄소가 굉장히 많이 결합된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야. 그래서 얘를 가열을 해줬을 때 이런 물질들을 가열을 해주면 이산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입자로 분해되는 아이들을 너를 유기물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너 같은 아이들은 유기물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자, 단백질, 여러분 중2 때 배웠죠? 단백질. 오케이?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오늘 이제 만약 중2 때 배웠는데 잊어버렸다면 오늘 내가 찝어줄 거야. 지방. 얘네들은 지방하고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탄수화물은 C와 H와 O로 이루어져 있어. 포도당 기억난가? 중2 때 그래도 열심히 공부 좀 해봐야지라고 했던 것 중에 기억을 하시면, 식물이 광합성 하면 포도당을 만들잖아?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식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이거거든. 그래서 이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거든, 포도당이. 넌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오케이? 그러니까 너를 가열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되니까 너도 유기물이야. 오케이? 그래서 포도당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단백질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냐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 오케이? CHON. 탄소와 수소. 중1 때 했던 거야. CHON. 그리고 이것들이 탄소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수헬, 리베 이 정도로 외워줬으면 좋겠어. 수헬, 리베, 붕신, 미안해요. 욕한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 외우기 쉽게끔 할 때 1번부터 20번까지 표준 주기율표를 욕으로 외우게 시켜요. 그럼 초육들도 잘해요. 1번부터 20번까지가. 남자쌤이 알려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외우면 쉬워.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를 위치를 맞춰서 외우면 쉽거든? 내가 외워놨지. 그래서 이렇게 마치 뿔 돋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돋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알려준 단서가 있어. 곧 배울 거야. 물질의 규칙성이라는 화학 내용을 하면서 곧 배울 거야. 근데 원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나름의 특성이 있어서 걔네들이 어떻게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세로 방향으로가 어떤 패밀리심이야. 패밀리심. 우리 혈연관계. 혈연관계는 공통된 뭔가에 피들이 흐르니까 공통된 뭔가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세로 방향 우린 족이라고 해. 족. 이런 족 같은 그 족이 아닙니다. 가족의 족이에요. 오케이? 자, 족. 그래서 세로 방향이 족이고, 얘네들 세로 방향으로 배치된 얘네들이 원자들 하나하나의 화학적 성질이 유사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해. 아, 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족은 세로 방향인데 이게 1족부터 18족까지 18족이 있어요. 18개가. 근데 얘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로 방향으로도 배치하고, 그 다음 가로 방향으로 있는데, 가로 방향은 주기라 그래. 근데 주기는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의 공통점으로 배치를 해놨어. 오케이? 화가면서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전자 껍질 수의 유사함으로 가로 방향으로 너는 껍질 하나, 너는 껍질 2개, 이쪽 가로 횡은, 그죠? 너는 껍질이 3개, 이렇게. 그 다음 너는 껍질이 4개,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7개 있어. 7개. 1번부터 1주기에서부터 쭉쭉쭉쭉쭉 7주기까지. 그리고 세로는 1번부터 18번까지 8가닥. 오케이? 근데 그 안에 이제 원자들의 원자들을 번호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어떤 원자가 어떤 원자랑 어떤 식의 결합을 하겠거니라고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표로 배치를 해놓은 형태가 1번부터 20번까지가 표준 주기율표인데, 걔를 내가 이제 초육 애들한테도 외우게 시킬 때, 원소기라고 외우게 시킬 때 4개씩 셔킹해서 나눠서 외우게끔 해. 그래서 수소, 넌 H야, 넌 H가 헬륨이야, 넌 리튬이야, 넌 베릴륨이야, 수헬리베, 이렇게 악보를 하나씩 따서 분명 풀리면 외우게 해야지. 리튬, 베릴륨. 그리고 이쪽 배치가 이제 6개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에 8개가 있거든? 오케이? 이쪽 배치에 붕신, 넘아, 풀레. 그러면 얘랑 비슷하게 했잖아. 헬륨하고 네온이. 그래서 한 열이 끝나. 수헬리베, 붕신, 넘아,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 마그네슘은 그래도 여러분이 중2 때 그게 염화 나트륨 막 염분비 일정법칙 막 겁나 하면서 많이 됐던 거라 그만 외우더라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그리고 이쪽에도 6개가 있는데 이쪽 6개도 요구로 외우면 또 겁나 쉬워.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얼굴 쳐다보면 안 돼. 친구들한테 해도 돼. 씨팍시기야. 이렇게 씨팍시기야.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 오케이? 알루미늄, 규소, 인화. 이렇게 표정들이 이걸 나보고 외우라는 건가 외우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이 한 열이 금방 6개가 다 외워져. 그죠? 시기야 이렇게 약간 시기야 하면 이 P를 기준으로 이 P가 인이에요. 오케이? SI가 규소고요. 얘랑 대칭으로 약간 비스코르하게 생겼잖아요. 규소, 넌 인, 그 다음 넌 황. 그 성냥 그 머리 대급박에 황 해갖고 연소할 때 황. 그 다음에 여기가 염소. 오케이? 그리고 너는 알루미늄. 비행기 동체, 은행이란다. 그 비행기 동체에 사용될 수 있는, 또는 알루미늄 호일에 사용되는 게 알루미늄. 메아리, 아르고. 얘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8개 외웠어. 수열립에 붕신놈아, 플레나마, 스바티기아 이렇게 해서 외웠어. 그리고 2개만 외우면 돼. 19번, 20번. 륨, 슘. 그죠? 칼륨, 칼슘. 여기 순서를 까먹고 못 외우신 분이 있는데, 한글로는 여가 칼륨, 리을이 먼저 나와야 되고, 여가 칼슘이 먼저 나와야 돼. CA가 칼슘 이렇게. 그럼 20번까지 다 외워지게. 그리고 20번까지 외워진 상태에서 얘네들이 요렇게 세로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겠구나. 요렇게 세로도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겠구나. 요렇게. 네, 족으로 묶어서 이 표 위치가 알려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C가 너가 탄소야. 저 탄소가 원자 번호가 6번인데 저 6번인 탄소가 6개의 전자를 갖고 있겠지. 6개의 전자를 갖고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양성자 6개, 전자가 총 6개가 있는데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면서 이미 이 껍질이 안정화가 되면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전자가 4개가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근데 4개만 있는 상태는 화학적으로 안정된 전자들의 에너지 수준 상태는 아니야. 그러니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자 4개를 한꺼번에 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가 4개를 줘요, 전자를. 그럼 그 4개를 콱콱콱 얻어와서 C4- C4+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이온처럼. 근데 그것보다는 옆에 주변에 나도 전자가 부족해, 니도 전자가 부족해 하는 똑같이 전자가 부족한 상태들이 있을 경우에 전자쌍을 공유해서 니꺼 내꺼 니캉 내캉 전자쌍을 공유하자. 이 전자가 하나만 있는 아이는 누구니까? 수소니까. 그지? 주변에 수소가 많이 있다면 수소랑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해가지고 니캉 내캉 넌 내 거를, 나는 니 거를 이렇게 공유해갖고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된 상태로 존재하기가 더 많아요. 그게 탄소랑 수소 4개가 있다. 그러니까 H 옆에 절대 5개는 못 와. H가 5개 못 오고 H가 6개 못 온다고. 왜?
이렇게 8개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안정된 전자빛이 얘네들과 비슷한 상태가 되니까. 오케이? 화가면서 자꾸 들을 거야. 오케이? 그렇게 되다 보니 누구도 우리 인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랄지 지방들도 이러한 형태들의 결합으로 화학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여러분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야. 아미노산? 아미노산. 그지? 단백질. 고기가 먹어졌어. 그럼 고기가 소화하게 되면 뭐가 된다? 아미노산이 된다. 그지? 네. 아미노산도 이렇게 구성된 형태인데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면 탄소를 축으로, 여기다 써도 잘 보입니까? 네. 탄소를 축으로 해서 이쪽에 4개와 고온결합을 형성하고 있어. 이쪽에는 N이라는 원소가 있고 HH가 있어요. 이쪽에 C라는 원소가 또 추가로 있으면 O랑은 이중결합을 하고 있고 OH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H가 있고 여기에는 모든 아미노산들이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 이런 포맷을 갖고 있어.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을까? 뭐 1번부터 20번까지 20여 개의 아미노산 공통된 틀은 비슷한데 이 마지막에 어떤 아미노산은 OH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오케이? 또 다른 아미노산은 여기에 화학적으로 결합된 게 뭐 벤젠 고리구조. 탄소랑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벤젠 고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도 있어. 이런 타입이 20개나 서로 다르게 있는 거야. 다양하게. 오케이? 20여 개나 서로 다르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형태들로 1번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들이 주로 여러분 인체에 많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체 구조가 다른 거야. 오케이? 즉 단백질도 다 이런 원소들로 되어 있어. 그러니 뭐야? 유기물? 깜짝이야. 그죠? 지나가고 있는 개님이 짖는 거죠? 왜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린가 했더니 창문이 열렸습니다. 잠시만요. 닫아드릴게요. 아, 네, 개들이 싸우는 거. 산책 나왔나 봐요. 여튼 이렇게 유기물들은 탄소나 수소나 이제 산소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걔들이 연소가 되면 타면 이산화탄소나 물이 다 발생되는 형태를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 자체는 H2니까 탄소를 안 갖고 있잖아. 그치? 물 자체는 탄소를 안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은 유기물인 거지.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태워주면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잖아. 그치? 얘네들은 다 무기물로 치는 거야. 물하고 이산화탄소는 무기물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은 무기물이야. 그치? 물이 제일 많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30% 정도 이상은 뭐가 되는 거다? 이제 유기물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여러분 우리 인체의 대부분은 물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물단지, 자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물이고 70% 정도. 그리고 그 순서대로 좀 기억해 두실 필요 있어요. 유기물질 중에 자, 두 번째로 이제 물 다음으로 가는 게 단백질. 유기물질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가는 게 단백질. 효소나 호르몬이나 오케이? 이 모두 우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항체에 사용되는 것들이 다 대부분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제일 첫 번째로 많습니다.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주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해주는 효소들이 대부분 단백질이니까. 엔드 호르몬, 뭐 생장 호르몬, 인슐린, 오케이? 엔드 뭐야? 항체. 적군이 들어왔다! 뛰져라! 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아군을 만드는 항체들도 다 단백질이야. 오케이?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자, 물단, 지방이에요. 지방도 우리 몸에 두 번째로, 이제 유기물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1g당 9kcal 정도의 열량을 내죠. 단백질은 1g당, 여러분 책에 설명에도 나와있지만 1g당 4kcal, 지방은 9kcal. 그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잉여된, 잉여라는 건 남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돼. 오케이? 그래서 1g당 9kcal 정도고, 약간 겨울이 될 때 우리 몸 인체도 살짝 동일한 양만큼을 태웠을 때 더 많은 열량을 내는 게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의 저장량이 살짝 많아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생리적으로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물단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때는 무기염류 그리고 탄수화물까지만 배웠는데, 무기염류는 이온이야. 그러니까 무기염류는 여러분 몸에 이제 음식을 통해 섭취되어 들어왔던 여러 철분 이온이랄지 칼슘 이온이랄지 인 같은 이런 이온 상태로 섭취되는 것들이 대부분 무기염류. 오케이? 자, 그리고 중학교 때는 탄수화물까지만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핵산을 배웁니다. 핵산 그리고 제일 적은 양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왜 우리 몸에 한 0.6% 정도밖에 없어요? 왜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물어봤을까? 왜 때문에 0.6%밖에 우리 인체를 구성하지 않아요?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 왜 때문일까? 왜 적어? 제일 먼저 에너지원으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소비돼버려. 야, 꺼내다 써! 빨리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열심히 바꿔가지고 소비가 돼버리니까 남아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비율이 적은 것 뿐이야. 간이나 근육에 잉여된 열량이 저장된 것 말고는 대부분 다 뇌세포도 제일 먼저 포도당을 많이 꺼내다 쓰고요. 근육세포도 포도당을 제일 먼저 힘쓰게끔 할 때 제일 먼저 꺼내다 쓰니까 먹는 양이 거의 대부분 빨리빨리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우리 몸의 이제 진화의 구조상 알잖아. 경험치가 있잖아. 이 주인애가 간헐적 단식을 한달지 아니면 이렇게 단식을 해가지고 살을 뺀달지 이런 경험치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약간의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얘를 지방을 후딱 빨리 바꿔서 지방 저장을 많이 해놔버려. 그래서 요요 현상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막 살을 내가 빼잖아. 그럼 그 다음에 갑자기 조금씩이라도 먹었을 때 막 더 많은 지방이 빨리빨리 붙는 이유가 그거야. 내 몸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주인애가 언제 영양분도 안 줘버릴지 모르니까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먹으면서 살을 빼는 욕을 놔요. 조금이라도 먹으면서. 오케이? 단백질과 지방이라고 하는 함량을 골고루 조금이라도 먹으면서 내 기존에 저장됐던 체지방이랄지 지방을 빼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 자, 그래서 알려드려 봤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저 핵산에 대한 것과 고등학교 때 들어서 저 단백질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주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로 우리가 여기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 물질을 배우게 되는 거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수화물, 자, 단백질, 지방 모두 다 각각이 행해준 역할이 있죠.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먼저 소비가 돼버려. 자, 책에 여러분이 복습을 해서 내용 정리를 하셔야 돼. 일일이 다 정리해서 써줄까?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주된 에너지원으로 빨리 바로 소비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탄수화물들 중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다가 조금 아이디어에서 많이 틀릴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뭐냐면, 자꾸 이제 뭔가 거기서 나온 용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틀린 경우도 있거든. 탄수화물들 중에 탄수화물을 크게 종류별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자, 당류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다 탄수화물들입니다. 당자가 당이 들어가면, 자, 당들이 들어가게 되면 다 대부분 탄수화물들을 말하는 건데, 단당류는 가장 사이즈가 작은 가장 기본 단위체 심플한 거 그거 하나. 누구겠어? 포도당. 네, 포도당이고 이당류는 두 이자야. 포도당 두 개가 결합돼 있고. 여러분이 소화단원을 중학교 때 공부하시면서 많이 배웠을 거야. 포도당 두 개가 결합돼 있잖아. 그럼 뭘까요? 이런 엿당입니다. 오케이? 또는 포도당과 과당이라는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는 이걸 설당이라고 해요. 설탕.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탕은 이제 정제해서 얘와 비슷한 형태의 입자를 만든 거고요. 우리 몸 안에 포도당, 과당 두 개가 결합된 상태로 돌아다녀요. 그리고 포도당과 갈락토스란 당이 돌아다니게 되면 그건 우리는 젖당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어디 설명하고 있냐면 91쪽 윗부분 있죠. 91쪽 위가 아니라 90쪽 아랫부분. 90쪽 아랫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탄수화물에서 90쪽 아랫부분을 보면 포도당 결합되면 엿당, 포도당 과당 결합되면 설탕, 포도당과 갈락토스라고 하는 아이가 결합되어 있으면 갈락토스가 단당류인데 이렇게 결합되면 젖당.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당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당류에는 누가 있냐? 다당류는 자, 기억하실 거 식물이 저장하는 저장다당류, 식물의 몸에 저장하는 저장다당류, 그리고 동물의 몸에 예비비로 에너지가 조금 남아돌 때 저장하는 저장다당류가 있어요. 식물이 저장하는 저장다당류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두 글자. 광합성해서 만들어진 산물을 저장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두 글자. 녹말. 네, 녹말. 식물이 저장하는 저장다당류 이름은 녹말이고, 동물의 몸에 저장하는 저장다당류 이름은 여러분 이것도 호르몬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 호르몬 하면서 여러분 책에 글리코젠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신가요? 글리코젠. 동물의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많이 저장하고요. 선생님 그 옆에 보니까 셀룰로스도 써져 있는데 셀룰로스는 뭐예요? 라고 하는 건, 셀룰로스는 식물에 세포막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세포의 구조도 배우게 될 건데 세포막 있으면 세포의 막 말고도 세포의 제일 바깥에 탄수화물로 결계를 이루고 있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로. 식물만 세포막 말고도 제일 형태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뭐가 있냐면 세포벽이 있어. 내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혹시 집에 남는 단소가 있으면 하나 빌려주라고 기증하라고 했어요. 저 노래가 딱 그냥 PD를 딱 부르게 딱 좋은 거죠. 내가 혹시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에 남아도는 단소가 있어. 당근에 팔 게 있어. 나에게 기증을 해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PD를 불어보는 시츄에이션을 해볼 거니까 아무튼 세포벽까지만 설명해볼게요. 세포벽. 세포벽은 셀룰로스라고 하는 아입니다. 얘도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그 탄수화물들이 이렇게 같은 이제 이 방향으로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지면서 결합하게 되면 한 방향으로 계속 결합하면 얘의 그 결합된 형태에 의해서 알파 모양으로 꼬여. 그 유선 전화기 줄 모양처럼 꼬이는데 얘가 약간 옳게 반대로 이렇게 결합이 되잖아. 그러면 판판한 아예 그냥 말 그대로 하나의 딱 선형처럼 네모난 형태들처럼 딱 이렇게 층을 이룰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형태를 이루면서 식물의 외형,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포벽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결합된 형태에 따라서 얘네들도 다 포도당이 결합된 상태인데 포도당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단백질부터. 그럼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전체적인 큰 형태를 기능하게끔 하는지, 또 마찬가지로 지방은 우리 몸에서 핵산은 어떤 단위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몸에서 유전물질로 기능을 하는지, 이 두 개 단위체들의 결합으로 단백질이 해주는 기능, 핵산이 해주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지방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정도까지를 읽어보면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91쪽에 지질의 종류는 설명을 해주긴 해야 돼. 세포막 설명하면서도 나오니까. 그래서 지질부터 해서 단백질과 다음 시간에 핵산까지 설명을 좀 할게요. 숙제는요, 제가 조금 내줬긴 했죠,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를 설명해서 숙제를 낼 수 있고, 98쪽에 1번에서부터 98쪽 내줬나? 안 내줬나? 98쪽? 안 내줬으니? 안 내줬었어. 98쪽 1번에서부터 3번이랑 그리고 98쪽에 있는 5번까지 몇 문제 안 돼요. 왜냐면 45분씩 밖에 지금 못 들어가니까 1, 2, 3, 5번 숙제 간단합니다. 그리고 미리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근! 고생했어.